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월 12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사무엘 라인은 미국이 5가지 영역에서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명맥을 거머쥐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두 나라와만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우세합니다. 반면 중국은 무려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 여전히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우세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도를 뒤바꾸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 미국은 많은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는 세계 주요 결제 통화여서 현재 위안화는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미국이 가진 네 번째 우세는 인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상위 15대 경제 중 현재 인구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며 노동력 관계 수치가 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중국은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 교수는 미국이 여러 분야의 핵심 기술에서도 우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나노, 바이오, 통신 기술 등 중요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더구나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그는 미 해군은 실제 중국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에 노출되어 있는데 열도를 봉쇄하거나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경우 무역이 직접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리무중의 중국 코로나19 사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에는 랴오닝성 선양의 한 구역에서 화장된 시신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안장하기 위해 유골함 매장 구덩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일 웨이보 창안 완리싱의 묘지 건설 동영상과 함께 선양 선배의 완강 타이는 인생의 종착역, 현재 장사가 대박이다, 묘지 하나에 2만에서 3만 위안이다 라는 댓글이 올랐습니다. 영상에는 묘지 전반은 시멘트로 만들어졌고 유골함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구덩이가 끝이 보이지 않게 촘촘히 들어차 있습니다. 영상을 관찰하면 구덩이는 대략 2,000개이고 한쪽에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선배의 신구는 선양 북쪽 교외에 있습니다. 지도상 완강타이 마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은 농경지입니다. 창안 완리싱은 선배의 완강타이 묘지가 새로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양의 자오 씨는 희망지성 기자에게 자신은 지난달 감염돼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선양 쪽 사람들이 거의 다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챗 단체방에도 누군가 관련 영상을 전달하고 있는데 묘지가 줄줄이 이어져 꽤 넓은 걸 보니 사람들이 거의 다 전염된 것 같다. 랴오닝성 다롄 출신의 팡 씨는 현재 중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제의 기둥이자 원천이라며 죽은 사람도 경제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광산, 지금은 경제가 없다. 인간 광산 흐름을 타고 이러한 인간 광산을 잘 개발해야 한다. 어쨌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악의 뿌리라며 일부 배달 차량이 진저 화장터로 가는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가 꽉 찼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의 지상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중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9일 여러 영국 언론은 영국이 챌린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서방이 나토 표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셈입니다. 지난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3개국은 우크라이나에 탱크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보병 전투차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아울러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는 그들도 선망하는 독일제 네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군사 자원은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상 반격을 업그레이드시켜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보로왕 고도에 따르면 4일 당초 공격형 무기나 탱크 등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뒤 프랑스제 경전차 AMX-10RC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 수출을 거부하던 슐츠 독일 총리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우크라이나에 마더 보병 전투 차량 40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최근 30억 달러 규모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5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프랑스의 AMX-10RC는 소련제 전차를 겨냥한 105mm 포를 장착하고 일반 전차의 캐터필러가 아닌 바퀴를 사용해 48시간 내에 동쪽으로 빠르게 1000km를 이동, 독일을 통과 소련군을 상대할 수 있어 탱크 킬러로 불립니다. 독일의 마더 전차는 프랑스제 경전차 AMX-10RC보다 구식이고 캐터필러를 사용하는 중형 전차로 약 9에서 1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3km입니다. 독일군은 최신형 마더 전차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구식 마더 전차는 충분한 대수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M2 브래들리는 AMX-10RC와 연식이 비슷하지만 독일 마더 전차처럼 캐터필러를 사용해 러시아의 최신 전차 장갑을 뚫을 수 있고 토 대전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3km입니다. 세 종류의 전차는 러시아군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그 수가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진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토요타 픽업 트럭을 전차로 개조해 로켓포를 장착하는 등 장갑차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군사 전문가들이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공격할 때 육군은 반드시 병사를 전방으로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적의 포격으로부터 병사를 보호해야 하며 적의 방어 배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탱크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무기입니다. 러시아 전차가 다수 파괴된 것은 러시아군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차가 포병의 엄호 없이 스스로 진격하는 경우가 잦아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12월 중순 러시아군과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합동작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